안녕하세요. 환상감자입니다. 오늘은 주식 얘기가 아닌 14년 차 직장인으로 살아오면서 느낀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버는 것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은 모든 돈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생활비만 버는 것입니다. 그냥 최소 조건만 해결된 상태인 것입니다. 충분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고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갈수록 이런 편향적인 생각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 가면 눈이 더 높아지고 씀씀이도 더 커집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버는 건 당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회사 밖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은퇴 후 나만을 위해 할 수 있는 부업이나 취미,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 무언가 깨닫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월급만 벌지 마세요. 직장에서 시간을 버세요. 회의는 쓰레기입니다. 왜냐고요? 브레인스토밍인지 결정을 하는 자리인지 대다수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결정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분위기를 흐립니다. 결정권자가 와서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갈 때도 태반이고요. 회의에 십수명이 들어오고 다 들으면 좋지 라는 말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회의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개미 뒷다리만큼 회의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뭐라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회의가 진짜 회의일까요? 대기업의 회의도 놀랄 만큼 대충합니다. 제가 놀란 점이 뭐냐면 회의하러 들어가면은 회의 내용 동기화에만 30분, 1시간을 쓴다는 점입니다. 동기화를 1시간 동안 겨우 맞춰놓으면 오늘 안건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회의가 또 1시간 간격으로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회의를 잡게 됩니다. 다음 주는 또 참석한 인원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동기화에 30분, 1시간을 쓰는 악순환의 연속이 아주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회의에 빠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회의는 인사고과에 반영도 안 됩니다. 회의 10번 한 사람과 회의 1번 하는 사람이 인사고과에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예 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기 할 일 하나 더 하는 게 그 사람한테도 이롭고 프로젝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회의를 빠지십시오. 전 할 일이 있어 회의에 빠질게요 하면서 무식하게 빠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회의에 참여하는 것보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하는 게 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회의는 빠질게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의록을 보고 팔로우를 할 거고 결정은 팀원들을 믿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회의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미리 회의 주제를 정해서 이메일로 보내야 하고요. 안 읽어봤다면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회의 시간 5분을 할애해 회의 내용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진행자와 결정권자가 있으며 주제를 벗어나면 진행자는 주제로 돌아오게 해야 하고 결정권자는 언제까지 결정을 할 건지 혹은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결정해서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세 번째, 결정 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결정된 사항의 기한과 담당자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회의를 해야 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 세 가지는 무조건 지키십시오. 회사에서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무조건 회의를 빠지기를 권장드립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습니다. 회의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회의장 문을 나오면 열심히 일했다는 거짓된 만족감을 줍니다. 그 만족감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는 중요합니다. 내 실력만큼 좋은 동료가 주변에 생깁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력만큼, 내 재능만큼, 내 노력한 성과만큼 주변에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직장에서 버는 것은 월급만이 아니라고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동료를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동료를 볼 수 있는 실력과 눈을 키우면 회사 안에서도 그리고 회사 밖에서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인맥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한 회사에 20년 동안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백 명 혹은 수천여 명의 사람들과 연관되어 몇 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것은 성공을 하고 어떤 것은 실패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의 역량과 재능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과 일했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평판이 기억되고 저장됩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저장되기도 하고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라고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평판은 그룹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그룹에 있는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본인의 인맥에 끼워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조금 더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20년 동안 한 회사에 있었던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반대로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10년 동안 동료들과 일했는데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말하는 인맥은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니라 동료의 신뢰로 쌓인 인맥을 쌓으면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본업을 잘하는 게 미천이 됩니다. 직장에서 성장하는 법, 학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직장에서 욕 한 번 하는 것보다 하루에 하나라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게 100배 낫고 1000배 낫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신뢰를 언급했었는데요. 신뢰는 세 가지가 있어야 생깁니다. 첫 번째, 역량, 두 번째, 선의, 세 번째, 정직입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신뢰는 역량에서 나옵니다. 회사를 돈을 주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새로운 걸 배우는데 심지어 매월 돈도 줘. 얼마나 좋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배울 게 하나라도 없는 본업은 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십시오. 그레이 영역을 챙기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내 일만 하고 퇴근할 수도 혹은 그레이 영역을 챙겨 프로젝트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 영역이란 나의 업무와 동료 업무 사이에 누군가는 처리해야 하지만 약간은 붕 떠버리고 모호한 업무들을 말합니다. 업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업무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상사들은 그 그레이 영역의 업무들을 압니다. 그리고 누가 처리하는지도 유심히 보고요.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일머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퇴사를 합니다. 직장에서 단단해지고 내가 얻을 것은 얻어가십시오. 맨 처음에 말했던 하나만 챙겨가셔도 좋습니다. 직장에서 벌 것은 월급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챙기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